교육 전문 채널 쑥쌤TV, 유아와 초등 부모님을 위한 수학 머리 키우기, 교육 이슈에 대한 쑥쌤의 잔소리, 수학 실력을 쑥쑥 올려주는 수학 도서 추천, 여러분의 교육관에 도움이 될 수학 교육이론, 그리고 수학책 저자들의 생생한 인터뷰까지. 쑥쌤의 잔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잔소리는, 시작부터 잔소리 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수많은 특강들에 노출되어 있을 학생들에게 너무 특강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미 있는 겨울방학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마지막으로는 체험이 경험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미 있는 겨울방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요즘 특강 되게 많이 하시죠?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특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달짜리 특강부터 1달짜리 특강, 심지어는 설날 특강도 있더라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체험을 또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겨울방학에. 멀리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까운 곳에 가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박물관, 과학관 이런 데 가면은 50분짜리 1시간 반짜리 그런 어떤 수업 비슷한 체험들, 만들기를 같이 겸한 것들, 체험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직접 어떤 활동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런 일회성 체험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게 올해 하는 체험과 내년에 하는 체험과 그 다음에 하는 체험이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체험하고 경험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너무 특강만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체험만 하거나 이런단 말이지. 그럼 선생님, 체험하고 경험이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좀 달라요. 어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체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예.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교사가 되겠죠. 네, 그 체험을 준비하는 교사, 이미 다 반 제품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책 같은 걸 만약에 만든다 하면 기본적으로 책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큰 틀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체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목공 같은 걸 할 때도 이미 목공판이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조금 이게 어떻게 붙이느냐,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험은 약간 좀 밀키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경험은 어떤 거냐면, 직접과 간접이 조금 더 섞여 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시간적인 흐름이 그 안에 이제 녹아져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중에 발전이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반드시 배움이 일어나야지 이게 경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배움이 일어나는 거냐면, 생각거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왜 그런 걸까? 이런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통틀어서 그냥 생각거리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생각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보면 그 경험이 증폭돼. 이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합해지면서 그 안에서 생각이 증폭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예. 이 생각의 힘과 기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이런 겨울방학에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것도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준비부터 같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험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떤 체험을 해볼까요? 뭐 책 만들기 체험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안에 그림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책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간 소재 있을 거 아니에요? 크레파스로 그릴까, 뭐 색연필로 그릴까, 사인펜으로 할까, 이런 소재도 이제 본인이 좀 결정을 해보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할지도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는데도 그 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책을 읽잖아요. 같이 책을 읽을 때. 왜 자꾸 전 책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어디 놀러 가는 경험을 해볼까? 아니요.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부여나 이런 데로 뭐 역사 여행 갔어. 근데 이 역사 여행 갈 때 이제 아이랑 같이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한 번 딱 하고 몇 년 동안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런 걸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백제 역사를 찾아봤다면, 그 다음에는 신라의 역사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고려 역사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장소와 깊이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 아이의 생각도 달라지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작년의 경험이 올해의 경험에 도움을 주고, 작년과 올해의 경험이 내년의 경험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억도 강화되지만 이 경험이 훨씬 더 디테일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서 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는 이런 게 생기는 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걸 만들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경험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행착오. 여러분 진짜 이 경험의 백미가 저는 시행착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로마에 여행을 갔는데 너무 길이 복잡한 거야.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구경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로마를 잘 여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 말씀이, 로마에서는 길을 잃어보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멋진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계획을 했어. 계획을 했고 추진을 했는데, 하다가 보면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갔던 길을 원래 계획했던 길대로 제대로 못 갔을 때 기억이 더 많이 나고,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거 말고 나 이거 보려고 했는데 얘보다 다른 게 더 매력적인 거야, 나 그거 더 보고 싶어 하고 그걸 보러 갔어. 그게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행착오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학습을 하면서 하는 시행착오 되게 무섭잖아요. 당연히 겪는 일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되게 좀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거나 캠핑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행착오는 오히려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다 보면, 내가 나중에 어떤 정말 힘든 일에 부닥쳤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기억에 남는 어떤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준비 과정부터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 누적됐으면 좋겠고,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시행착오를 겪으시라고. 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만의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수업들을 되게 잘 만드는 기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물관 체험이 되게 좋아요. 그럼 벌써 박물관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그래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만 주면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알짜배기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일하기도 바쁘고 나 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체험은 아이랑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체험이 그렇게 나쁜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기 쉬운 체험들, 그런 체험들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체험이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꼭 남기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록이 나 혼자만의 기록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애들한테 그냥 일기 써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록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했던 건데, 이제 팔절지 도화지 색지 있잖아요. 이런 도화지에다가 막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왜 리플렛, 팜플렛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팜플렛을 붙여요. 근데 그대로 붙이지 말고 거기서 이제 팜플렛 여러 장 가지고 오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내가 좋았던 부분을 오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붙이고 뭐 그 부분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엄마 이러고 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아빠가 좋았던 부분 아빠가 붙이고 아이가 좋았던 부분 아이가 붙인 다음에 각자 그걸 내가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적는 거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거기서 내가 새롭게 배웠던 거 이런 거 한 줄 정도로 적어두시고 그걸 보관을 해두세요. 그러고 나면 그 파일 같은 데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슷한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전에 이 비슷한 체험을 했었는데? 하고 좀 찾아보게 되죠. 그럼 그 찾아봤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내가 배웠던 것과 이번에 체험에서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려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체험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이제 제 잔소리는 겨울방학 때에 여러분 특강으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체험으로 시간만 때우는 거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배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머리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